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지은은 민지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개는 순간 세상이 정지된 듯 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어머니의 날카로운 비명이 울려 퍼졌다. 이게 무슨 짓이야? 지은의 어머니가 우연히 지나가다 목격한 그 장면은 가족의 평화를 산산조각내고 지은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재앙의 시작이었다. 지은은 25살, 예술대학을 졸업한 후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늘 자유롭고 창의적이었지만 속으로는 깊은 고독을 안고 있었다. 민지와 만난 건 2년 전 카페에서 우연히 부딪힌 그날부터였다. 민지는 28살, 유능한 변호사로 법률 사무소에서 일하며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위치에 있었다. 둘은 처음부터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을 느꼈다. 지은의 부드러운 미소와 민지의 강한 눈빛이 어우러지며 그들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시선 속에서 이 사랑은 비밀로 유지되어야 했다. 그날 저녁, 지은의 집은 폭풍이 몰아쳤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다. 너 미쳤어. 여자랑. 우리 집안 망신이야.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저으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지은은 변명할 틈도 없이 부모님의 분노를 마주해야 했다. 엄마, 제발 이해해 주세요. 민지랑은 진심이에요. 하지만 어머니의 대답은 차가웠다. 진심. 그게 뭐야? 내가 결혼 안 하면 집안이 어떻게 돼? 이웃들이 뭐라고 할까? 가족의 압력은 지은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기대를 짊어지고 살았다. 유일한 딸로서 좋은 대학, 안정된 직업, 그리고 결국엔 정상적인 결혼.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항상 여자들에게 끌렸다. 민지를 만나기 전에도 몇 번의 짧은 관계가 있었지만 이번만큼 깊었던 적은 없었다. 민지는 그 소식을 듣고 바로 지은의 집으로 달려왔다. 지은아, 괜찮아. 문밖에서 기다리던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지은의 어머니가 문을 열자마자 너 때문에 우리 애가 망가졌어. 당장 사라져 라고 외쳤다. 민지는 충격에 휘청거렸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아주머니, 제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우리는 서로 사랑해요. 그러나 그 말은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부었다. 어머니는 문을 쾅 닫아버렸고 지은은 안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그날 밤, 지은은 부모님과 처음으로 대면한 충돌을 겪었다.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다. 지은아, 내가 행복하다면? 하지만 사회가 내 편이 아니야. 생각해봐. 그 말은 지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자신의 선택이 옳은지 고민했다. 다음 날, 지은은 직장에서 집중할 수 없었다. 동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다. 소문이 퍼진 걸까? 아니, 아직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지야, 어떻게 하지? 부모님이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아 김민지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어? 내가 도울게. 하지만 민지 자신도 내심 두려웠다. 그녀의 가족은 더 보수적이었다.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으로 딸의 비정상적인 사랑을 용납할 리 없었다. 민지는 이미 한 번 결혼 압력을 받은 적이 있었다. 민지야, 너도 30이 다 됐는데 언제쯤 장가 보낼 거야? 라는 말에 그녀는 항상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고통스러웠다. 지은과 민지의 관계는 이제 시험대에 올랐다. 그들은 카페에서 만나 대화를 나눴다. 우리가 공개적으로 사귄다면 직장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어, 지은이 말했다.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그럼 숨기자. 하지만 영원히는 안 돼. 언젠가 밝혀야 해. 그들의 대화는 점점 깊어졌고 서로의 아픔을 공유했다. 지은은 어린 시절 학교에서 왕따 당했던 기억을 털어놨다. 여자애들이랑 친하게 지내면 이상하다고 했어. 그래서 항상 혼자였어. 민지는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했다.
대학 때 첫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헤어진 후에 우울증에 걸렸어. 가족에게 말할 수 없어서 더 힘들었지. 이 대화는 그들의 유대를 강화했지만 동시에 현실의 벽을 실감하게 했다. 그 주말 지은의 어머니가 갑자기 민지의 직장으로 찾아왔다. 너 같은 애가 우리 지은이를 유혹한 거지? 그만해. 민지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응했다. 아주머니, 지은이를 사랑해요. 강요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어머니의 방문은 사무소 동료들의 눈길을 끌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민지의 상사는 그녀를 불러 물었다. 개인적인 일인데 회사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조심해. 민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의 경력은 이제 위태로워졌다. 지은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갈등했다. 이 사랑 때문에 모든 걸 잃을 수 있을까? 지은은 집에서 부모님과의 긴 대화를 시도했다. 엄마, 아빠, 저는 민지 없인 살 수 없어요. 제발 이해해주세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사회가 변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 멀었어. 내가 고통받을 텐데 어머니는 여전히 화를 냈다. 내가 결혼해서 손주를 안겨줘야지. 이게 무슨 애.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다. 이 사랑이 정말 가치 있는가? 가족을 잃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민지는 지은을 위로하기 위해 몰래 만났다. 우리 도망칠까?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지은의 눈에는 진지하게 비쳤다. 정말, 하지만 둘 다 현실을 알았다. 도망은 해결이 아니었다. 그들은 더 강해져야 했다. 하지만 앞날은 불투명했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압력, 그리고 자신의 내면적 갈등이 그들을 짓눌렀다. 그 후 몇 주 동안 지은과 민지의 관계는 점점 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지은의 어머니는 매일 딸을 설득하려 애썼다. 민지랑 헤어져. 소개팅 해줄게. 좋은 남자 많아.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엄마, 그럴 수 없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말은 그녀의 마음에 균열을 만들었다. 정말로 평범한 삶을 포기할 수 있을까? 지은은 밤마다 이 생각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민지의 상황도 악화되었다. 사무소에서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민지 변호사, 여자랑 사귄데 그녀는 무시하려 했지만 중요한 사건을 맡기지 않는 상사의 태도가 느껴졌다. 민지 씨, 이번 건은 다른 사람에게 맡길게. 민지는 분노를 삼켰다. 그녀의 경력은 이제 위기였다. 집에 돌아와 지은에게 전화했다. 오늘도 힘들었어. 하지만 너 때문에 버틸게. 지은의 목소리는 떨렸다. 미안해, 민지야. 나 때문에. 그들의 만남은 이제 비밀스러워졌다. 공원 벤치에서 손을 잡고 이야기하는 시간조차 조심스러웠다. 지은은 자신의 친구들에게 털어놓았다. 민지랑 사귀고 있어. 친구 하나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말했다. 진짜. 사회에서 받아들여질까? 다른 친구는 지지했다. 내가 행복하면 돼. 하지만 대부분의 반응은 부정적이었다. 한국 사회의 동성애에 대한 편견이 여실히 드러났다. 지은은 이로 인해 친구 몇 명을 잃었다. 미안, 나 이해 못할 것 같아 라는 메시지가 왔다. 민지의 가족도 문제를 알게 되었다. 어머니가 우연히 민지의 휴대폰을 보고 지은과의 메시지를 발견했다. 이게 뭐야? 여자애랑. 민지는 솔직히 털어놓았다. 엄마, 사랑해요. 어머니는 울면서 말했다. 내 아버지 알면 쓰러지실 거야. 제발 그만해. 아버지는 더 강경했다. 집안 망신이다. 당장 끊어라. 이민지는 가족과의 갈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녀는 지은에게 말했다. 우리 부모님도 반대야. 어떻게 하지? 지은은 안아주며 말했다. 함께 이겨내자. 하지만 둘 다 불안했다. 지은의 직장에서도 문제가 생겼다. 프리랜서지만 클라이언트 하나가 소문을 듣고 계약을 취소했다. 이미지가 중요해요.
지은은 절망했다. 이 사랑 때문에 모든 걸 잃는 건가? 그녀는 민지에게 솔직히 털어놓았다. 때론 포기하고 싶어. 민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나도 그래? 하지만 너 없이 못 살아. 이 대화는 그들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균열을 키웠다. 어느 날 지은의 어머니가 민지를 찾아왔다. 우리 지은이 그만 괴롭혀. 내가 사라지면 돼. 민지는 충격받았지만 대응했다. 아주머니, 지은이를 행복하게 할게요. 하지만 어머니의 말은 날카로웠다. 행복. 사회에서 왕따 당하는 게 행복이야. 민지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의 선택을 돌아봤다. 정말로 지은을 지킬 수 있을까? 지은은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분노했다. 엄마가 왜 그래? 어머니와 대치했다. 엄마, 제 3이에요. 어머니는 울면서 말했다. 내가 아프면 나도 아파. 이 순간 지은은 어머니의 사랑을 느꼈지만 동시에 압력을 느꼈다. 가족의 사랑과 자신의 사랑 사이에서 그녀는 갈등했다. 민지는 자신의 친구를 만나 조언을 구했다. 어떻게 해야 해? 친구는 말했다. 사회가 변하고 있어? 하지만 아직 힘들어. 포기할 각오가 돼.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그녀의 경력, 가족, 모든 게 위태로웠다. 지은과 민지는 주말에 여행을 갔다. 제주도로 가서 마음을 털어놨다.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될까? 지은이 물었다. 민지는 안아주며 말했다. 함께라면 괜찮아. 하지만 여행 중에 민지의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다. 집으로 와. 이야기할 게 있어. 민지는 불안에 떨었다. 돌아온 후 민지의 집은 전쟁터였다. 아버지가 말했다. 내가 그런 식이면 유산 상속 안 해. 민지는 충격받았다. 아빠, 돈 때문에요. 아버지는 집안 명예 때문이야.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이 배신감은 그녀를 흔들었다. 지은에게 말했다. 가족이 날 버릴지도 몰라. 지은은 위로했지만 자신의 상황도 비슷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사회의 압력, 가족의 반대, 내면의 갈등이 그들을 시험했다. 하지만 사랑은 여전히 강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지은과 민지의 갈등은 깊어졌다. 지은의 어머니가 소개팅을 강요했다. 이번에 만난 남자, 좋을 거야.의 지은은 거부했지만 어머니의 압박에 지쳤다. 결국 만남을 가졌다. 그 남자는 친절했지만 지은의 마음은 민지에게 있었다. 미안해요. 관심 없어요. 라고 말하고 돌아왔다. 어머니는 화를 냈다. 내 인생 망치고 싶어. 지은은 대답했다. 제 인생이에요. 이 대치로 가족 관계는 더 악화되었다. 민지의 직장에서 문제가 터졌다. 클라이언트가 개인 생활 때문에 불편해라고 계약을 해지했다. 상사는 민지를 불러 휴가가 상황 정리해. 민지는 절망했다. 이게 끝인가? 그녀는 지은에게 털어놓았다. 직장 잃을지도 몰라. 지은은 울면서 말했다. 나 때문에 민지는 안심시켰다. 우리 사랑 때문이야. 하지만 속으로는 후회했다. 지은의 친구 중 하나가 배신했다. 내 관계, 소문냈어. 지은은 충격받았다. 왜? 친구는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이 반응은 지은을 상처 주었다. 사회의 편견이 친구 관계마저 무너뜨렸다. 그녀는 민지에게 말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 민지는 우리가 강해지자라고 했지만 피로가 쌓였다. 민지의 어머니가 지은을 찾아왔다. 민지를 놓아줘. 내가 사라지면 돼.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아주머니, 사랑해요. 어머니는 사랑. 그게 가족을 파괴해. 지은은 이 말에 흔들렸다. 내가 민지를 불행하게 하는 건가? 지은은 심리 상담을 받았다. 내 선택이 옳아요. 상담사는 자신을 사랑하세요. 라고 했지만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녀의 내면은 혼란스러웠다. 민지와의 사랑 vs 가족과 사회. 그녀는 매일 이 딜레마에 시달렸다. 민지는 아버지와 대면했다.
받아들여 주세요. 아버지는 불가능해. 너 퇴사하고 시골로 가. 민지는 반항했다. 안 돼요. 이 충돌로 가족은 분열되었다. 민지의 오빠가 중재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민지야, 포기해. 오빠의 말은 민지를 더 아프게 했다. 지은과 민지는 비밀 장소에서 만났다. 우리 헤어질까? 지은이 물었다. 민지는 안 돼, 라고 외쳤다. 하지만 둘 다 지쳤다. 사랑은 강했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그들은 서로를 안으며 울었다. 다음 날 지은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 때문이야. 지은은 죄책감을 느꼈다. 엄마 미안해. 어머니는 내 탓이야 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지은을 무너뜨렸다. 그녀는 민지에게 말했다. 잠시 거리 두자. 민지는 충격받았다. 왜? 지은은 가족 때문에. 민지는 혼자서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술을 마시며 과거를 회상했다. 지은과의 첫 만남, 키스, 행복한 순간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아팠다. 그녀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사랑을 포기할까? 아니면 싸울까? 지은도 비슷했다. 집에서 홀로 울며 민지를 생각했다. 민지야, 미안해. 그녀의 마음은 찢어졌다. 가족의 행복 vs 자신의 행복. 도덕적 딜레마가 그녀를 괴롭혔다. 그들의 분리는 짧았지만 고통스러웠다. 민지는 지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사랑해. 기다리게. 지은은 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리웠다. 사회의 압력이 그들을 갈라놓았다. 분리된 시간 동안 지은은 가족과 화해하려 애썼다. 어머니의 퇴원 후, 엄마, 노력할게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민지랑 끝내라.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반항했다. 그녀는 직장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아 마음을 달랬다. 하지만 민지의 빈자리가 느껴졌다. 민지는 직장에서 복귀했다. 하지만 분위기는 차가웠다. 그녀는 새로운 사건을 맡아 증명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민지 씨, 집중 안 돼. 상사의 말에 그녀는 죄송해요 라고 했다. 밤에 민지는 지은의 사진을 보며 울었다. 왜 이렇게 힘들까? 지은의 아버지가 그녀를 불렀다. 지은아, 내 행복이 중요해. 하지만 현실을 봐. 지은은 아빠, 민지 없인 행복 안 돼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이 대화는 지은에게 희망을 주었다. 어쩌면 가족이 변할 수 있을까? 민지의 오빠가 그녀를 찾아왔다. 민지야, 가족이 걱정해. 민지는 나도 걱정돼. 하지만 사랑이야. 오빠는 사회가 변할 때까지 기다려. 민지는 기다릴 수 없어. 이 대치로 형제관계도 긴장되었다. 지은은 우연히 민지를 만났다. 거리에서 마주친 둘은 멈췄다. 민지야.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지는 안아주었다. 보고 싶었어. 그들은 카페로 가서 이야기했다. 분리됐지만 사랑은 변함없어. 지은이 말했다. 민지는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지은은 망설였다. 가족이. 그날 밤 지은의 어머니가 다시 화를 냈다. 또 민지 만났어. 지은은 솔직히 말했다. 네, 어머니는 집 나가. 지은은 짐을 챙겨 나왔다. 그녀는 민지의 집으로 갔다. 민지야, 나 데려가. 민지는 놀랐지만 받아들였다. 둘은 함께 살기 시작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이 따가웠다. 이웃들이 수근거렸다. 저 집 여자 둘이. 지은은 불편했지만 민지와의 행복이 컸다. 민지는 직장에서 더 열심히 했다. 우리 증명하자. 하지만 문제가 다시 터졌다. 민지의 아버지가 찾아왔다. 집으로 돌아와 민지는 거부했다. 안 돼요. 아버지는 너 버릴 거야. 이 배신은 민지를 상처 주었다. 그녀는 지은에게 울며 말했다. 가족 잃었어. 지은은 위로했다. 나 있잖아. 지은의 친구가 도움을 주었다. LGBT 커뮤니티 가봐. 그들은 모임에 갔다.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 위안을 얻었다. 너희처럼 많아. 이 경험은 그들에게 힘을 주었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그들은 결정을 내렸다. 공개하자. 지은이 말했다. 민지는 동의했다. 하지만 그 선택의 대가는 컸다. 사회의 비난, 직장의 압력, 가족의 단절. 그들은 모든 걸 걸었다. 공개 후 지은과 민지의 삶은 폭풍이었다. 소셜미디어에 그들의 이야기가 퍼졌다. 일부는 지지했지만 대부분 비난했다. 비정상적이야. 댓글들이 쏟아졌다. 지은의 직장은 계약이 줄었다. 민지는 사무소에서 해고 위협을 받았다. 회사 이미지 때문에. 가족의 반응은 더 심했다. 지은의 어머니가 너 더 이상 내 딸 아니야 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침묵했다. 민지의 아버지는 연락을 끊었다. 어머니는 울며 왜 그래? 민지는 엄마, 이해해주세요. 하지만 이해는 없었다. 그들은 서로를 의지했다. 우리만 있으면 돼. 지은이 말했다. 하지만 손실은 컸다. 친구들 일부가 떠났다. 사회의 편견이 그들을 고립시켰다. 지은은 우울증에 빠졌다. 이게 옳았을까? 민지는 상담을 권했다. 함께 이겨내자. 시간이 지나 작은 변화가 생겼다. 지은의 아버지가 연락했다. 생각해봤어. 내 행복이 중요해. 이 말은 희망이었다. 민지의 오빠도 지원할게. 그들은 가족의 일부를 회복했다. 하지만 사회는 여전히 냉혹했다. 직장에서의 차별, 거리의 시선. 그들은 투쟁했다. LGBT 권리 운동에 참여했다. 변화를 만들자. 이 과정에서 그들은 성장했다. 마침내 그들은 안정을 찾았다. 지은은 새로운 직장을, 민지는 독립사무소를 열었다. 사랑은 승리했다. 하지만 대가는 컸다. 잃은 것들, 상처들. 이 사랑이 정말 옳았을까?